우리가 그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를 안 껐었구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밝히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본래 나가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로 말하자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밝히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전제 조건이 저기 송창원 도반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밝히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습이 다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기 묘광도반님, 허공의 본래 모습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생불멸, 모습이 없다. 그 다음 법계,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류도반, 공률, 네? 공리, 공리. 그 다음에 희유도반, 모습이 흑화랑 모습이 헛거. 그 다음에 저기 가승도반, 몸뚱이 무정물, 그 다음에 저기 오명도반님, 마음이 가라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묘명도반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지금 새말기 모임 오신 분만 합니다. 그 다음 초지도반,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 같은 거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를 자기가 확실히 알 때. 장혜원도반님, 허공으로서의 나를 믿고 들어갑니다. 또 정원심 울산 사람이라 울산 사람이 와 있어서 잊어버렸네. 정원심.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제1의 문제를 묻는 거지 제2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밝히려면 어찌해야 되겠나? 제1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요 제1의 문제에 수반되는 제2의 문제거든요. 뭐 몸뚱이가 그게 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이건 그 다음 문제죠. 허공을 해서 나를 밝히려면 어째야 됩니까? 허공으로서 나가 돼야 되죠. 그냥 내가 허공이 돼야 됩니다. 그 허공이 돼야 되는 데에서 조건이 뭐야? 몸뚱이가 헛것인 거 알아야 되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된다고, 어찌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밝히면 내가 허공이 돼야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송창원 도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직접 허공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죠. 대단히 맞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 좀 꺼봐봐봐. 그게 음소거. 근데 제일 먼저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래 성품 자리를 밝히려면 내가 성품이 돼야지 밝히는 거지. 내가 성품이면 내가 뭔 수로 밝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허공이 돼야지 밝히는 거지.
그것을 밝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내 성품자리다.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쭉 그때부터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허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호흡도 하고 정근도 하고 반문 공부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호흡을 왜 합니까? 마음을 왜 가라앉히려고 합니까? 허공이 되려고. 그 성품 자리 자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간단하지 않냐고. 바로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수천 가지, 말도 수만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딱 한 가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반문 공부를 하고, 내가 모습 공식을 하고 새말기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말하자면 제2에다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손가락만 거기에 헤매면 안 되는 거지. 방편이 도가 아니거든. 염불이 도가 아니거든. 반문 공부가 도가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방편에만 집착을 해요. 방편을 하는 것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뗏목이지요. 뗏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호흡을 이렇게 해라.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래서 직접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지. 해봐야 거기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어떻더라 그게 나오는 거지. 입으로만 그냥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그게 뭔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간단한 거는 자 밥을 먹으려고 해. 밥을 먹으려면 어째야 되나? 이 밥은 맛있다. 이 밥은 찰밥이네. 이 밥은 흰밥이네. 이 밥은 영양가가 어떠네. 이 밥은 어디서 생산을 하고 이 쌀은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숟가락 한 숟가락 탁 쳐 놔서 씹어서 내 목구멍에 팍 넘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배가 부르지요. 불교 공부가 되게 간단하면서 명백한 공부예요. 그리고 분명한 공부예요. 이게 무슨 구름 잡는 공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교 공부가. 그러니까 백공쌤 늘 법문하시잖아요. 불교 공부는 밥 한 숟가락 먹으면 한 숟가락만큼 부르고 술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는 만큼 취한다. 이것이 불교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을 겪고 이런 법회에 와서 이렇게 경전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법문도 듣고 하는데 나의 가장 말하자면 목적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면 내가 허공이 돼야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전부 다 허공으로서 나로 가기 위한 방편이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방편에 휘몰아쳐서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면 물러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자꾸만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 100%. 왜?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허공이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마요. 분명한 내 목적지. 분명한 내 목표. 그래서 정근을 하는데, 이 호흡법을 이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 익혔기 때문에 소리를 구태여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음으로 단전을 보고 마음으로 호흡하는 것을 그 힘이 있거든. 그 힘이 있거든. 그러면 단전 보고 호흡하는 그것 대신 뭐 하면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되는 거죠. 대체하면 되는 거지. 간단하지 않나요? 대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늘 단전이나 장강을 늘 보고 내관을 하거든. 또 호흡을 할 때 들이쉬고 내쉬고를 쭉 이미 거기에 딱 내관을 하는 게 힘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마음속으로 해도 똑같은 거지. 똑같은 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마음속으로 해. 마음속으로 쭉 해. 그러면은 정근을 쭉 하면은 정근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제가 해본 거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죠. 해본 거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죠. 안 그러면은 어디에서 본 거를 그냥 책에서 본 거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듣는 사람이 딱 알아요. 저 사람이 지가 해보고 얘기를 하나? 본 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인했다가 아웃풋을 하나? 정확하게 알아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정근을 하면 첫째,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는 겁니다. 이걸 허공으로서의 나만 한다라고 할게요. 이게 그냥 해갖고 나면 허공으로서의 나만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 아이고 뭐 이거를 뭐 되돌아서 들으라 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데 뭐 호흡을 뭐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들이쉴 때는 어쩌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계속해. 근데 이제 호흡이 처음에 3년 정도 해서 딱 맞으면 내관하는 점이 정확하게 보이고 힘이 생기면 막 그냥 바로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얘기했죠. 장강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강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한다라고 방편을 얘기를 했어요. 아까 호흡했을 때의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입이 어디에 있느냐? 장강에 있다는 겁니다. 장강에 있어서 장강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다른 잡념이 들지 않고 장강이 입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강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힘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이거를 호흡에 맞춰야 된다. 너무 늦게 뭐 어찌해야 된다 저찌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제일 처음에 할 때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걸 뭐라고 하나? 무대뽀로 한다 하나?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여우같이 자꾸 의심을 하거든.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요런다 자기 마음이.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요렇게 조금 하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며칠 지나면 또 시들해. 그게 또 해보면 또 시들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만 계속해서 하게 된다. 계속해서 하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국선도 사범을 요새는 이제 선언 이거 일이 많아서 제가 안 하는데, 하면은 처음 오는 사람이 꼭 물어요. 어떻게 하면은 국선도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지요? 법계야 뭐라고 한다고 했지? 법계는 안 들었으니까 금요일날 들으신 분이 장현보살님이지? 장현도반님이지? 장현도반님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냥 매일 한다. 그거는 구체적이지 그 안에. 금요일날 누가 하셨지? 들었지? 출석을 출석을. 네, 결석하지 마라. 매일 도장에 오라. 딱 그 말만 합니다. 결석하지 말고 매일 출석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왔으니까 사범이 뭐라고 막 미사 여구를 말해줄 줄 알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 딱 구력이 있는 사람은 물으면 어떻게 그냥 하세요. 이래. 그냥 하세요. 자기가 해봤거든. 근데 한 2, 3년, 3, 4년, 5년 이하의 사람은 말이 많아. 그 사람 막 가르치려고 들어. 그거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는 조금 도움은 되겠으나 그 사람이 꾸준히 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오면서 가르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1번은 뭐야? 출석이에요. 출석. 1번은 출석이에요. 출석 안 하면 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거 무슨 상이라고 했습니까? 예? 개근상이 있었어. 우리 개근상 열심히 그래서 옛날 어른들 우리도 그렇고 아파도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그게 더 올라가서 회사 다니시는 분 아파도 회사 가. 요새는 아프면 오지 마라 하지요. 아프면 안 가 요새 애들은. 근데 우리 시절 사람들은 아프나 안 아프나 회사 가. 학교 가. 그래서 나중에 우등상 이런 거 못 받는 개근상 6년 개근했다면 알아줘야 돼. 하루도 안 빠져요. 지각도 안 하고 하는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실이 바탕이 안 되면 성실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만 계속한다. 자, 여기 새말기 도반님들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자, 허공으로서의 나만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자기가 손들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말해보십시오. 한번. 허공으로서의 나만 계속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되던가? 스스로 말을 해보라고. 자기 의견을. 실제로 해본 것을 말을 해보라고. 묘강이 어떻게 되던고? 네. 처음에는 그 허공으로서 나라고 말하는 소리와 듣는 소리가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듣는 소리만 듣게 되고요. 또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그냥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송창원 도가님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를 듣는데 집중을 해서 이제 소리를 듣다가 보면
소리를 듣는 자리가 이제 드러나고, 그리고 소리가 나오는 자리와 듣는 자리가 하나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정근을 할 때 듣는 데 집중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분별이 일어났죠. 벌써 들어야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들어야지 이 생각이 일어나.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는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는 거예요.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나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라앉아. 마음이 가라앉는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그것만 해. 그것만 계속해서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냥 들려버려. 이게 들린다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 이 들린다는 요 수순에 가면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아야 들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집중이 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앞으로 장마가 되면 비가 많이 올 겁니다. 비가 그죠?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옛날에 이제 반야사에 갔을 때 빗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저기 진화에 가서 우리 파도 소리도 들었죠. 이제 지금 새로 오신 도반님들은 그런 걸 안 해봤어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뭔지를 옛날에 그래도 열심히 쫓아다닌 도반님들은 이제 리바이벌이 될 거라. 지금 그것이 이제 그때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우리 이류호사님, 이류도반님 그때 파도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했습니까? 그냥 들으라 했습니다. 파도 소리요. 바닷가에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파도 소리도 있고 이제 다음에 하계정진 때 해보죠. 파도 소리도 있고 빗소리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자연의 소리고 소리가 그러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잘 되는데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그냥 가만히 들어.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내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가 투명인간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가만히 들어. 가만히 그냥 들어. 근데 그냥 참 듣기 힘들거든요. 그냥 듣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온갖 분별 망상이 다 나요. 정말 그냥 듣기 힘듭니다. 그냥만 딱 들으면은 그냥 쫙 이래 들으면은 나중에 정말로 들리는 것만 명확하게 들려요. 들리면 그때 듣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서 들려요. 들리면은 그 다음에 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 그 성품, 듣는 것이 성품이 듣죠. 몸뚱이가 듣는 거 아니죠. 귀가 듣는 거 아니죠. 그래서 듣는 마음 또는 성품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 자기가 한번 해봐. 허공으로서의 나, 지금 시에 가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요거는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이라고 해요. 소리가 있는 거. 소리가 있는 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소리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 와서 그냥 허공으로 나를 놔버려. 놔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없는 소리.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으니까 없는 소리를 들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정이라고 하죠. 소리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여기까지는 뭐냐? 이것이 능엄경에서 말하는 견종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성품짜리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문정이 되겠죠. 문정이에요. 우선 문정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뒤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정을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다. 듣는 마음을 돌이켜서 듣는 마음을 돌이킨다. 이러면 이 마음을 그냥 듣는다. 이렇게 되면 문성이 돼요. 벌써 C 정도 가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C 정도 가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내가 딱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정의 말하자 앞소식이죠. 앞소식에 있는 거죠. 동정의 앞소식에 내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정이 되겠지. 앞소식에 있어. 동할 때도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들어. 소리가 우리 이런 말소리만 있는 게 아니죠. 말소리에도 뜻이 있는 소리가 있고 뜻이 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소리도 이런 거는 뜻이 없는데 지금은 말소리가 뜻이 있는 소리를 계속 얘기해줘. 뜻이 있는 소리 같으면 마음이 그냥 싹 쏠려버리죠. 그리고 노래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이런 노래소리도 싹 마음이 끌려가죠. 그래서 요새 임영웅이가 감성장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싹 빠져들어가 거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죠. 근데 노래 소리를 들을 때, 음악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내가 딱 가 있는 거지.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이 시작되는 말하자면 시점이 C에 가야, C 정도에 가야, 그래 B 후반부 정도 가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남이 딱 얘기를 해. 남이 얘기는 내한테 싫은 소리를 해. 그러면 그 소리죠. 소리를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 요 앞소식에 내가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화가 그 소리에 끌려가서 그 다음에 수많은 감정의 파생 상품을 일으키지를 않는 거지.
이 공부는 세상에서 최고의 공부예요. 이 공부가 세상에서 최고의 공부라고, 부처님 불법이. 그러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어. 내 마음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새말기 같으면 바탕을 낮추자. 이것이 자기 성품을 자기가 칭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칭견하니까 적어도 C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게 문정이기는 하나, 나의 성품, 그러니까 새말기가 여기서부터 실제로 되는 거죠. 실제로 되는 거죠. 요 앞소식에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요 앞소식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반문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인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딱 알 거라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는 모든 대부분의 우리 도반들이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에 있을 것이다. A에 있는데, A에 있을 때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A에 있을 때 정확하게 하라.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서 정확하게 그게 오롯하게 들리는 그 순간, 들리면은 그 듣는 마음이 드러나거든. 듣는 마음이 드러나버리거든. 그것이 듣는 마음이 드러나면 그 마음을 듣는 거거든. 이걸 회광반조라고도 하고 반조자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말하자면 성품짜리, 마음짜리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성품짜리, 마음짜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다고. 왜 소용이 없나? 자기가 실제로 그 듣는 잘 오롯이 듣지를 못했는데, 이 듣는 것이 잘 되면 볼 때도 어떻게 되느냐? 백봉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무림 눈으로 본다.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것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우리의 성품 자리. 적어도 시인은 가야 된다. 시인. 명확하게 내가 그것이 딱 이렇게 들리는 그 순간을 경험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면은 그거는 환상이라요. 관념이라, 관념. 관념으로는 공부가 안 돼요. 관념으로는 안 돼. 관념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 사람 배려요.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저러니까 저럴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까 저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백봉스님, 불법은 밥 한 숟가락 떠먹으면 한 숟가락만큼 배가 부르고 술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만큼 취한다. 요게 불법이라는 거거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허공으로서의 그거를 되밟히려면 내가 허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잖아요. 내가 성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체의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그냥 모습공식을 자꾸 하는 거지.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일체의 것이 전부 헛것임을, 무자성임을 알고, 이거는 이제 그다음 제2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인 것이죠.
이렇게 내가 딱 알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죽어도 누가 죽어요?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살아도 누가 살아요? 지금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또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러나요? 자, 고통을 겪을 때 네 고통 저 사람이 겪으면 내가 편안해지냐? 아니거든. 내 고통은 내가 끝까지 겪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면하려면, 이 고통에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야지 자기 고통에서 해결이 나지. 아픈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하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고통에서 진짜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허공으로서 나를 정말 내가 되밟히려면 발버둥 쳐야 되는 거지요.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지. 어쩌고. 그럴 시간에 허공으로서의 나 한 번 더 하는 게 나아요. 정말로.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 소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이지요. 모습입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도 모습이지요.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라는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정말로 나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로 가는 거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은 동도 되고 정도 되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하다가 이 정도 딱 가면은 이게 착 들리잖아요. 들리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냥 놔버려. 한번 해보라고. 싹 놔버리면 없는 소리를 그냥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있는 소리 잘 들으면 없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요. 듣는다는 거는 뭐죠? 그 마음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또렷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듣는다, 이렇게 듣는다, 문이니까 듣는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본다, 우리가 맛을 본다, 생각을 본다 하듯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라고 하거든. 비춘다. 이게 조라고 하거든. 반문자, 반조자성 하듯이 조라고 하는 건 비춘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춘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본다라는 뜻도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기가 지금 해봐. 지금 자기가 해보라고. 자기가 해보면은 내가 요 단계에 있는지, 요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자기를 남한테 말할 거 없잖아요. 자기 점수를 자기가 정확하게 매겨. 자기한테 후한 점수 주면 안 되죠. 정확하게 나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지금.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 자꾸 하면 되지. 나는 이 정도구나. 이 정도. 그래서 적어도 C에 가면은 새말귀가 잘 잡힐 것이고요. 이미 B 정도 가도 새말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계정진 때는 호흡도 그렇고 그거를 직접 자기가 한 20분이고 30분이고 이렇게 직접 해가면서 할 것입니다. 7월 24일이죠. 7월 24일이 백봉 선생님 36주기 되는 날이라서 이제 또 이렇게 푼다고 하니까 또 푼다고 했다가
델타 변이가 또 많이 와서 또 팬데믹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래서 요새는 한치 앞을 못 내다봐요. 그래서 산청에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청에 뭐 가나마나 우리가 그냥 그날 추모식을 1시간 정도, 2시에서 3시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계속 토요일, 일요일 계속 실제로 해보는 거, 실제로 해봐서 나누기를 하고, 또 실제로 해보고 나누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점검해가는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습 공식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이제 원통, 그러니까 이건 원통 공부를 보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림 선언에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가면 초견성을 한다, 견성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더 공부를 깊이 해서 나중에는 이 자리도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건 원통에 가면은 이 자리도 놓고 그 놓은 것도 또 놓아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정렬의 상태까지 가는 그게 이건 원통인데,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를 왜 공부를 새말기를 방편을 그걸 하셨냐면, 옛날에는 인지가 발달이 안 되고, 그때는 아주 상층부의 사람, 불교가 귀족들에서 주로 성행이 됐습니다. 귀족들,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면서, 다른 나라도. 이게 기독교는 그러니까 빈민층, 하층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요거는 상당히 계급이 높은, 지위가 있는 사회적으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문자도 알아야 되죠. 해득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일반 국민들은 문자를 모르거든. 이게 해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 백봉 선생님이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기가 꽃을 피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 교수, 학자가 굉장히, 요새도 그렇지만 대접을 받고, 또 말하자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 일반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는 지식이요.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냥 이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정보가 쉽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적인 석학들의 정보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학도 많이 발달되고 의학도 많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이 공부 자체가 전부 다 마음을 드러내는 공부거든요. 간화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먹고 이렇게 하면, 이 먹고를 우리 허공으로서의 나처럼 하나의 모습을 붙들고, 이 먹고라는 하나의 모습, 하나의 분별심이죠. 하나의 망심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도 하나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분별망상을 이 먹고라는
그 용광로에다가 몽땅 다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먹고를 통해서 그 화두를 통해서 그것을 잡는, 그것을 하는 그 마음, 성품짜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법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바탕을 놔두자. 그게 굉장히 이제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지금 바탕을 법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B 정도, B에서 좀 심화가 되면 그냥 쭉 가면서 바로 동과 정의 앞서시, 명과 암, 눈으로는 명과 암, 귀로는 동과 정, 또 혀로는 뭐 달고 심심한 거, 그 다음에 뭐 몸으로는 그거 이합이라고 하죠.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앞서식인, 그러니까 앞서식인 그 마음, 그 성품, 앞서식인 마음을 자기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B에서 심화가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소리다 이러면은 온갖 소리가 다 있거든. 온갖 소리가 다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듣는 그 마음을 내가 드러낼 수가 있거든. 듣는 마음을 또 듣는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일단 듣는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 그럼 전철을 타면 전철 소리 가만히 듣고, 사람 말소리는 말소리 가만히, 빗소리 들으면 빗소리를 듣는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 그 정도 가면.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제 익어지면 그 마음을 듣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그 시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익혀요. 이것이 뭐냐면 진짜 수행이에요. 진짜 수행이요. 선이라는 것은 송덕도가님 선이 뭐라고 했죠? 선이란 무엇이죠? 도를 닦아 나가는 과정. 돌을 닦아 나가는 과정? 돌을 왜 닦습니까? 돌을 왜 닦습니까? 돌을 닦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가 뭡니까? 생사를 초월해. 이런 것들이 자기의 말로서 이렇게 자기가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 뭐고, 좌선, 우리 지금 좌선하고 있어. 좌선, 행선, 와선, 행주, 자와. 그렇게 했는데, 법계야, 선이 뭐야? 선이 뭐야? 진짜 나를 되밟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되밝히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나가 뭐지? 무엇을 진짜 나라고 하지? 무엇을 진짜 나라고 하냐고.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 그 성품짜리, 그게 진짜 나거든요. 일체의 모든 우리의 불성짜리, 마음짜리. 그 마음짜리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그 마음짜리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야. 그렇게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야. 늘 마음자리의 본용이니까. 늘 선이. 우리는 선 아닌 적이 없었어요. 내가 분별을 하고, 백공 선생님 말씀을 따르면 술 먹고 지랄해도 선이라는 거죠. 누가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이게 무정물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뭐야? 내 마음자리를 드러내려고 해. 근데 내 마음자리를, 본래 내 마음자리는 없어졌다가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못 드러내지? 왜 못 드러내니? 왜 못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왜 못 드러내요? 몸뚱이 나에 너무 뚫려가지고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들러붙는 거지요. 모습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보는 지금 육진경계, 육근이, 육식이 전부 환인데 헛것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들러붙네. 그것이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의 나타남인데 성품자리에서 나타난 건데 그 나타난 그 뿌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타난 것만 내가 자꾸만 머물러 들러붙어서 그러니까 내 성품을 내가 갖고 있는데도 내가 못 써. 지금 내가 지금 만약에 괴롭다면 괴로운 데만 달라붙어.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이건 생각을 안 해봐. 또 괴롭고 있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도 생각을 안 해봐. 무조건 괴로운 데만 퐁당 들어가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도 하고 반문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편이지요. 방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지금 내가 A 정도에 있으면 부지런히 내가 직접 해서 A를 부지런히 하면은 이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지혜가 이렇게 솟아나요. 지혜가 솟아난다. 지혜가. 그때 지혜가 나는 겁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에서 자기가 꾸준히 하면 실제로 들리는 순간이 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자꾸 그 지혜가 드러나서 본인이 자꾸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자꾸 물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자꾸만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어째 해볼까 이런 막 잔머리를 계속 굴려.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공부는 딱 공부를 하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림선언에 오신 도반님들은 적어도 D 과정 듣는 것을 듣는 마음을 듣는 거기까지 우리 전부 다 같이 가자. 전부 다 실제로 같이 가자. 실제로 공부해서 실제로 같이 가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 등불을 밝혀서 그 등불을 다른 데도 백만자성등을 밝히자. 지금 그 선을 세우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속 있게 공부하십시오. 실속 있게. 실속 있게 공부 안 하면 껌만 번들어라 하면 뭔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뭔 소용이 있어요. 내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요. 겉으로 어쩌고 저쩌고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자기 공부 진짜 공부합시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